청취자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 라디오 특진 김도원입니다. 2018년 대한민국 합계 출산율이 0.98명으로 떨어졌습니다. 한 명이 안 된다는 건데요. 한 쌍의 부부가 아이 한 명을 낳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정부에서는 부부가 아이를 낳길 원하며 각종 정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말 안타까운 건 하나만이라도 낳아서 기르고 싶어하는 난임 부부가 늘어나고 있다는 건데요. 아이를 원하는 난임 부부의 끝없는 기다림. 이 기다림의 끝은 언제일까요? 네, 라디오 특진 오늘은 산부인과 전문의 신용원 과장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는 난임 특집 5부작으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해요. 우선 난임이란 정확히 어떤 거죠? 난임이란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지속하는데도 1년 이상 임신이 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전에는 불임이라고도 표현하긴 했지만 임신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과거에 사용했던 불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난임이라는 표현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어렵긴 하지만 불가능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예. 현재 전국적으로 보면은 21만여 명 정도가 난임 문제를 겪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은 좀 가늠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평균 7쌍의 부부 중에 한 쌍 정도가 이런 문제를 겪고 있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난임의 원인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예, 말씀하신 대로 연간 한 21만 명 정도가 난임으로 진단되고 있습니다. 네. 10년 전에 약 15만 명 정도는 있는데 무려 30% 이상이 증가한 숫자입니다. 난임의 원인으로는 성매개 질환으로 인한 고환염이라든지 골반염 이런 감염 요인이 있을 수 있고요. 네. 술, 담배, 환경 호르몬 같은 환경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술, 담배. 예. 네. 그리고 유전 요인이라든지 면역 요인 등 여러 가지 난임을 일으키는 요인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요즘 점점 결혼 연령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남녀 나이가 많아질수록 생식 능력이 떨어지고 그로 인해서 유산율이라든지 기형아 증가가 높아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만 원이 되면은 아이를 낳아도 이제 기형아가 나올 확률도 높아지는 거군요. 현재 대한민국 남성의 경우에는 초혼 연령이 32.9세, 그러니까 33세 정도 되는 거고요. 여성은 30.2세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요즘 같은 취업난 정말 어렵잖아요. 힘들죠. 결혼이 늦는 게 사실 정상인 것 같은데 이 만 원이 난임의 원인이라고 하니까 좀 마음이 아픕니다. 일단 그것보다도 또 이제 난임을 아직까지 여성의 문제로만 생각하는 이런 사회 분위기도 또 한몫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도 이렇게 난임센터 찾는 분들 여성분이 좀 대다수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난임센터에 내원하신 환자분들의 대부분은 여성입니다. 하지만 원인이 여성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남성에게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로 제가 보던 어떤 여성 환자분은 본인은 초혼이었고 남편분은 자식까지 있는 재혼인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결혼 후에도 3년 이상 애가 생기지 않아서 시댁하고 남편과의 갈등이 상당히 심했었습니다. 그래서 내원하셔서 시행한 검사상 아무 문제가 없는데 문제 없어요. 예, 아기가 생기지 않아서 몇 번의 배란 유도 수술을 시행했으나 임신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인공수정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남편분 정액 검사를 했는데 이럴 때는 오셔야 되니까요. 예, 정액 검사상 무정자증이 나온 거예요. 그 전에 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정자증이 된 거죠. 제가 무정자증이 된 원인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여성 환자분이 받으신 마음의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항상 난임센터에 방문하실 때는 부부가 함께 내원하셔야 되고요. 내원하셔서 정확한 원인을 파악해서 치료하고 아기를 가지실 수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실 아이가 있었으니까 나는 문제 없다 뭐 이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럴 경우에 여성분 혼자 얼마나 또 소가리를 하셨겠습니까? 그렇죠. 3년 동안이나 힘드셨습니다. 함께 사는 부부잖아요. 여성만의 문제는 절대 아닙니다. 일각에서는 또 이제 늦은 결혼, 만혼이 난임의 원인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왜 본인들이 결혼 늦게 해놓고선 난임 문제를 이제 국가에 호소하냐. 자기들끼리 할 일이지. 이런 분들도 있는데 사실 그런데 정말 또 얘기를 하지만 취업도 어렵고 내 집 마련 요즘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사회적 구조를 봤을 땐 개인의 문제로만 볼 수 있냐. 이게 더 좀 의문이 드는데요. 이와 관련한 현 정부의 대책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2019년도 국가에서 발표한 사항에 의하면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이 확대돼서 체외 수정의 경우 7회,
인공수정의 경우 3회 해서 총 10회를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해 주었습니다. 확대가 됐네요. 예. 또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나 의료급여 수급자에게는 착상 유도제라든지 유산 방지제, 배아 동결 보관 비용 중 약 50만 원 정도까지 지원 항목에 포함시켰습니다. 또한 연간 3일간의 난임 휴가를 신설했습니다. 이게 기준 중위소득 180%라고 하니까 좀 이해가 안 가실 수도 네. 있는데 2인 가구 기준으로 512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사실상 대부분이 좀 혜택을 받을 수 있지 네, 않을까 그렇습니다. 싶어요. 대책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실효성이잖아요. 실효성. 네. 아무리 대책이 좋아도 뭐 와닿아야 되잖아요. 네, 예. 난임 부부가 이용할 수 있어야 정말 이제 피부로 와닿을 것 같은데 현재 이런 대책 어느 정도로 실효성을 보고 있다고 보시나요? 우리나라의 지역별로 내놓은 저출산 대책을 다 합치면 1,000가지가 넘는다고 합니다. 1000가지요. 예. 네. 그런데 현실적인 정책은 몇 개 없다는 기사를 제가 며칠 전에 봤습니다. 네. 마을뿐인 저출산 대책 말고 아이를 간절히 원하는 난임 부부들이 비용 걱정 없이 난임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횟수 제한을 없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다행- 10회가 아니라 예, 더 많이 받아야 예, 된다. 네. 다행히 며칠 전에 발표한 그 보건복지부 발표에 의하면 올 7월부터는 난임 지원 범위를 확대해서 과거에 44세 이하의 경우에만 그 난임 지원을 해줬었는데 이 나이 제한을 폐지했고요. 네. 횟수를 기존 10회에서 17회로 늘리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아마도 많은 난임 부부들이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만 44세 이하였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폐경기가 이제 50세 전후로 오는 경우가 평균 일반적이니까. 52세입니다. 예. 아, 정확하십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 6년 아깝잖아요. 네, 아깝습니다. 네, 예. 그 소중한 인생에 한 번 있는 기회인데 네. 이런 걸 열어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횟수 제한 없애야 된다는 것도 네. 중요할 것 같고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가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해요. 예, 지금도 직장을 그만두면서까지도 아이를 낳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 난임 부부 정말 많다고 합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지 않을까 네. 싶은데 오늘부터 이렇게 난임 특집 5부작을 맞이해서 이런 난임 부부들에게 난임 센터 과장으로서 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난임 부부들이 두려움도 많고 걱정도 많겠지만 일단 아기를 갖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한 살이라도 어릴 때 하루빨리 병원에 방문하시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미뤄서 나이가 많아질수록 성공률도 떨어지거든요. 아기를 기다리는 모든 난임 부부들 올해는 모든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늦게 결혼한 것 절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실을 맺고 싶은 마음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디오 특진 이번 주는 여러분과 5일 동안 난임 특집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보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너튜브 검색창에 라디오 특진 그리고 신용원 과장을 검색하시면 언제든지 함께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전주 MBC 라디오 특진 홈페이지에도 올려주시면 저희가 답변 드릴게요. 지금까지 대자연병원 난임센터 과장 신용원 산부인과 전문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thank you